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 답답한 마음도 드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잠시나마 저희가 준비한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국민들이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갖거나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 트렌드 핫 이슈에서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특색 있는 대외교육 과정이 생기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관계에 관한 이슈들과 외교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교육 현장을 트렌드 핫 이슈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올해 2021년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더 이상 외교관 혼자만의 힘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그 식견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대국민 외교 교육 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전 현직 외교관들과 국립외교원, 강사진들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신뢰하시고 또 현장의 생생한 외교 경험을 듣고 소통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수강생을 모집해 이미 지난달부터 청소년 외교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해가지고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 국제 협력에 관심이 이제 꾸준하게 있었고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중에 이렇게 또 좋은 과정을 이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수강을 신청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교육 품질 또한 우수합니다. 생생한 외교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국립외교원장과 전현직 외교관, 국립외교원 교수진 등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는데요. 외교부에서 몸소 외교 활동을 하며 축적한 지식과 정보들을 이 자리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답니다. 2021년도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그리고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언론인 연수 과정 이렇게 총 4가지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의 경우에는 외교관 직업의 이해에서부터 국제 정세 등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의 경우에는 한 주제에 대한 심층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2021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주제로 하여 마르하반 중동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의 특징은 청소년, 일반인, 대학생 등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는 외교 지식과 함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대상 강좌는 지식을 넘어 실습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일반인 대상의 경우 특정한 주제로 외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 강연은 수시로 개최되는 만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을 자주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국립외교원 SNS나 아니면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 국민아카데미 SNS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아카데미 소식이나 여러 재미있는 외교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는 만 18세 이상의 일반인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강좌이니만큼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외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민외교 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서포터즈도 현재 선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포터즈들 역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외교 지식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도 국제관계학과로 진학을 했고 외교부 서포터즈라는 다른 외교 활동도 하고 있어서 더 다양하게 외교 지식을 접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서포터즈에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해서 수업을 듣고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 또한 사람들이 알면 좋을 외교 상식에 관한 콘텐츠도 함께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연부터 서포터즈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조사 내용은 향후 운영될 아카데미의 진행 방식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나 유사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는 곳입니다. 2021년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SNS 채널과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서 국민 접점을 좀 더 넓혀갈 계획이고요. 국민 여러분이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필요한 외교 정보. 교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식견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선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내세운 기업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뜻하는데요. 암호화폐는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인 데다가 특히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세대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로봇 그리고 영상을 테마로 한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최근에 영상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금융타운과 방송국을 함께 접목한 최첨단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곳이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며 회사가 나아갈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송진호 총재.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남다른 영상 테마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요? 교육관, 연구관, 체험관, 전시 전람으로 살아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진 산업단지 형태의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었다는데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 단말기와 카드까지 발급을 마친 상태라고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개발과 함께 코인 지갑을 개발하고 실용 화폐를 접목한 멤버십 카드도 이미 상용화되도록 개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특검법 발효 이후에 저희 회사는 모든 실생활에서 실제 거래할 수 있도록 모든 솔루션을 맞춰놓은 상태이고 결제 시스템인 단말기와 키오스크도 독자 기술로 자체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핫이슈 제작진이 실제로 암호화폐가 사용 가능한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연희 시장과 비슷하지만 이곳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 역시 처음엔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해 낯설어 했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한 가게. 처음엔 결제하는 방식이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새로운 결제 방식에 적응이 되다 보니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받을 때는 돈통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모바일로 하니까 움직임이 적어서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시장 외에도 회사와 제휴를 맺은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카드에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이 카드를 이용해 물건 구매 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TM기에서도 암호화폐 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회사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들에서 앱과 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 현재 알트코인이 많은 국가에서 발행되고 추진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용화폐처럼 현실 속에 실거래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저희 회사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재테크형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복합형 코인으로서 이제는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국내는 물론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언빌 피지 등 실용화폐의 기능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뤄지면 해외 송금 이체는 물론 가맹점 원격 결제를 통해 해외에서도 실시간 상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요. 앞으로의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들어온 암호화폐.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회사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신생아 장명이나 상호를 정할 때 성명학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평생 불리는 이름, 좋은 의미를 담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장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트렌드가 되셔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곤 하죠.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흔하거나 부르기 어려워 예명을 사용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장명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장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이름을 만드는 걸까요? 특별한 방법으로 신생아 장명부터 가게 사무명까지 다양하게 이름을 짓고 있는 사주 성명학자를 트렌드 핫이슈 제작진이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주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해질수록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장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명법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울 미자는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으며 어질 인자 같은 경우에는 착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지닌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난 날과 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를 풀이해보면 오행을 기준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 성명학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주들이 이렇게 4계절이 모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기운들을 장명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이 장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으면 평생 불리는 이름. 신중하게 생각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실제로 오랜 고민 끝에 최재현 소장의 조언을 얻어 개명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나요?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던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이름을 바꾼 거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원하는 삶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촌스럽거나 뜻이 좋지 못해 개명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생아 장명, 회사명, 법인명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장명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이름을 가질 사람이나 회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 조화롭고 세련된 어감으로 장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명은 후천적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쁜 이름만 고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쁜 이름만 고집하시다 보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기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즉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쁜 이름만 고집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신 다음에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평생 불리는 이름,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장명소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명에 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장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성명학자 최재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에도 원리와 철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주팔자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마다 그 지문이 있죠. 이 지문 안에 담긴 엄청난 정보들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바코드하고도 비슷한데요. 그 바코드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정보들을 면밀히 살피고 찾아내서 사주에 그것을 부족한 기운을 채워 넣어주는 것이 바로 장명의 목적이자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져줘가지고 이름을 뭐 바꾸겠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날은 뭐 연인 이름 따라 하기도 하고 유행을 좀 많이 따르나요? 네, 물론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름의 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입는 옷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자기 사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사주가 삼복더위처럼 매우 아주 뜨겁고 조열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유행은 이쁜 털코트가 유행인 거예요. 삼복더위에 그런 털코트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덥겠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줄자로 측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는 시원한 모시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제 음양오행 장문법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고 나도 좀 이름을 내가 지어볼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명소를 찾는 분도 있는데 장명을 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요? 이 장명이라는 것이 일단 자기 성이 고유에 갖고 있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 자기 사주와 발음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장명에서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음양오행도 맞춰줘야 되고 또 불용한자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 될 그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술이며 특히 이 자원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글도 있지만 한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명을 지었을 때 왜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 장명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개운도 훨씬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주성명학자 최재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긴 인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인 시대인데요.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정기검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취업난, 직답,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밝혀졌는데요.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산부인과 첫 검진 역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혼 여성들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여성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검진을 받지 않아 병을 키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에 미혼 여성들도 미리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으면 다양한 여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놔두면 다양한 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여성 질환. 그 대표적인 예가 냉이라고 부르는 질염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질염을 겪고 있는데요.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이랍니다. 질염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할 경우 자궁경부염, 골반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권합니다. 흔히 냉이라고 불리는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냄새가 없고 맑고 투명합니다. 하지만 질 내 감염이 생긴 경우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외음부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악취가 날 수 있으며 성교통, 배뇨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염을 방치하다가는 자궁경부염, 골반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데요.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요. 질염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질염은 이물질, 요로감염, 질외상, 소변이나 대변에 의한 오염, 면역 저하, 선천적 기형에 의한 원인들로 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 바이러스에 의한 질염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항생제 복용, 질 스케일링, 맞춤 청결제를 통한 질 내 적정 산도와 청결 유지, 여성 유산균, 연고도포, 질정제 등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상피세포에 엘라스틴을 생성시키고 글리코겐을 축적시켜 질 점막을 회복시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높은 피크 파워 에너지를 이용해 건조한 질 점막의 상피세포 표면을 빠르게 절제하고 낮은 피크 파워 에너지를 오래 방출하여 열을 깊게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콜라겐과 세포의 기질 성분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고주파 치료는 고온의 모노폴라를 질 점막하 조직에 조사하여 히팅하게 되며 1에서 3개월에 걸쳐 피부 조직 내의 세포가 활성화되고 대체된 콜라겐이 생성됩니다. 질염뿐만 아니라 생리불순 현상, 극심한 월경통, 잦은 소변 및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통증, 야뇨증 등이 있는 경우 방광염이 의심되기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요. 조기 폐경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안면 홍조,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과 함께 3개월 정도 생리를 하지 않으면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약 5에서 1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내분비 질환입니다. 임신을 고민하며 병원을 찾는 여성의 40에서 5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난임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는 24일에서 35일로 평균 28일 정도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 35일 이상 긴 주기로 나타나는 희발월경 또는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무월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치하고 지나칠 경우 지속되는 호르몬 변화와 이에 따른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난임 또는 불임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당뇨와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외에도 여성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의 원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백신을 권고하고 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 OX 퀴즈로 함께 알아볼까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성경암 전에만 접종할 수 있나요? 답은 X입니다. 보통 예방을 위한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은 성경험 시작 전 접종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미 경험한 후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인유두종 백신은 남녀 모두 맞아야 하나요? 답은 O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라는 인식으로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인유종 바이러스는 인체의 여러 부위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며 그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질병이 예방 가능한 건가요? 답은 X입니다. 100%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약 5분 내외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전문의의 세심한 진찰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적극적 치료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여성질환 정기검진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와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BSI는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로 판단하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기관이 있다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작진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644만 소상공인과 1,413곳의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 성장, 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단은 작년 새희망 자금을 시작으로 해서 버팀목 자금, 현재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면서 소기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였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이 고민일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2012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서울 본사와 4개 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소규모에다가 굉장히 영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업주의 노동법 관심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노동법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고소를 통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노동 사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업 형태나 근로의 형태가 다양한 소상공인들은 노무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형태로 노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입니다. 법 기준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입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수당의 과소지급, 미지급으로 인해서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는 연차 관리 문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하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법인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복잡한 노무 관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했답니다. 소상공인 인사 노무 관리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지원 앱을 개발하고 현재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부분적으로 관련 앱이 있지만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통합하는 그런 관리 앱이 없습니다. 저희 부분에서 개발한 앱은 국내 최초의 노무관리 통합 지원 앱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관리, 근태관리, 그리고 자리보험 관리까지 쉽게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급여, 근태, 4대 보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소상공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노무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저희 어플은 사업주님께서 빠르고 정확한 노무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리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주님께서 원하는 24시간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저희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사 노무관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노무법인. 덕분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노무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앱이 소상공인 시장에 정착이 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들의 인사 노무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노사 분규도 대폭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요? 아마도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게 딱 맞는 공부법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 과학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공부에 관심 있는 우리 특히 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슈퍼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도 많죠. 하지만 어떤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오르는 반면 어떤 학생은 별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김성태 대표에게 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성태 대표는 학원의 메카라 불리는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해온 인물인데요. 앞서 말한 공부 효율성에 관해 의문을 가진 뒤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수학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 문제를 풀고 채점을 맞추고 바로 이제 문제집을 덮고 숙제를 다 했다. 그리고 공부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수학 교과목에서는 특히나 문제집을 푼다라는 것은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한다라는 것은 문제집을 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문제집을 푸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수학 공부를 한 거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수학 공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학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수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랍니다. 문제에 있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연구까지 이뤄져야 수학 공부를 한 것이라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신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학 공부법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대치동에서 처음에 수학 전문 학원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인공지능 수학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보기도 하고 또 저희의 뜻과는 반대로 잘 올라가지도 않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때문에 저희는 2013년도부터 온라인 수학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수학교육에 접목시키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에도 어떤 학생은 성적이 오르는 반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개개인에게 맞는 교수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김성태 대표. 이러한 교수법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 결과 완전 맞춤 학습 시스템부터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지, 수학학습 역량 진단지 등 총 67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요. 실제로 수학학습법을 찾으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저희는 다른 교육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실제 교육학 석사나 인지과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지식까지도 이제 겸비가 돼서 교육 현장과 이론적 지식이 잘 믹스된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개별 맞춤 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가진 장단점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형태였는데요.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처음에 정해놓은 진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자기조절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공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거나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인지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공부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학습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에게도 훌륭한 코치가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선생님이 적절하게 코칭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기조절 학습이 보다 학생들에게 잘 맞는 자기주도 학습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법, 특히 자기점검과 자기기록 과정은 성적을 올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에게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누적 복습 시스템이라든지 오답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부진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학원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학 전문 학습 효과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좋은 기술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학습자의 실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보급하며 K-에듀의 리딩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이유부터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 안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다양한 신조어가 생기곤 하죠.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엔잡러입니다. 엔잡러란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장, 일자리를 뜻하는 잡이 합쳐진 신조어로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모이는 시간은 줄고 반대로 개인 시간이 늘어서인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도 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업을 하고픈 사람들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 탄생한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에 맞추어서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우리가 다양한 수익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는 그 인플루언서 TV를 투명하게 공유를 해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 안에서는 소비자의 니즈와 광고주의 타겟팅에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고주, 인플루언서, 소비자 모두에게 즐거운 소비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직업이나 다양한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을 해서 그 솔루션으로 플랫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을 우리 플랫폼 안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소속과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마켓과 플랫폼 참여도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수익형 광고 플랫폼 회사입니다. PC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수익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재택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플랫폼 참여도에 따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이라고요. 다른 부업을 하고 있다가 이 부업은 부가소득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끌렸고 수익은 조금 벌고 있어요. 네, 그래도 다른 밖에서 시간제 알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N잡 시대이잖아요. 그 재택부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본업뿐만 아니라 투잡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업보다 부업이 훨씬 더 수입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수익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로 꾸준한 수익 쉐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고 클릭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광고 회사는 블로그나 인스타와 같이 SNS 속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상품 하나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처럼 컨텐츠가 다양해서 광고주나 인플루언서나 그리고 소비자까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인플루언서들은 현재 본업이나 부업이 마케터이거나 마케팅 경력 있는 프로 마케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판매나 디자인 등 다각도에서 최적화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나서 리얼한 맞춤 컨텐츠를 생성해서 완벽에 가까운 마케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창업과 블로그 인플루언서 광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다양한 컨텐츠 가운데서 본인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아서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 본업 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 나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 재택 부업 시장이 사실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재택 부업이라는 한계가 정해진 작은 단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광고 플랫폼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비와 수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경험을 하고 인정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우리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재능은 살리고 부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개념 부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 물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물류 시장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아지는 물량을 원스톱으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 아디쇼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물건도 클릭 한 번이면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물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물류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둘 터지고 있답니다.
항공물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는 시간보다 서류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정상적으로 운송을 했지만 보세 운송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해 차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 문제 유형도 다양하다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운송해준 화물이 파손되었다며 배상하라는 화주님들의 요청에 억울해하던 차주님들부터 부품이 망가져서 공장이 멈춰 서 있는 상태인데 정작 항공기는 도착했는데도 수입 부품은 아직도 화물 터미널에 출고조차도 안 됐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사장님 등 제가 세관에 33년 근무하던 동안 다양한 고민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다시 또 서면으로 제출되는 후진적인 출고 서류들로 인해서 인천공항의 물류 지체와 정작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항공화물의 출고 현실에서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물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원스톱 출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최영진 대표. 현재 물류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고 보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과 스마트 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은 항공 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기존에 인편으로 제출하던 출고 서류들을 EDI로 전송한 후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창고료를 가상계좌를 통해서 정산하고 나면 차주는 QR코드만 인식하면 상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스톱 출고 전산화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 특징. 물류 단계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 줄였으며 원스톱 출고 시스템과 연계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바탕으로 항공사가 전송해준 데이터를 차주의 앱에 QR코드로 전송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폭발물, 유해 화학물질 등 운송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차량을 배차해 안심하고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요. QR코드를 활용한 화물 상차 시스템은 화물 트럭의 상차 대기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 전달에 따른 시간 절감으로 화물 차주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장벽에 가로막힌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화물 출고 시간 단축으로 물류 비용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물류 운송의 효율화와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물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배차 시스템과 연계해 보세 운송 경로를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보세 운송 출발, 도착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류 지체 요인을 제거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한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관계를 맞아떨어지게 할 건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낸 게 저희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송사나 포워더도 좋고 또 차주님도 좋고 항공사도 좋은 그런 프로세스를 찾아낸 게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은 차주, 공항 직원 등이 가진 무거운 업무의 무게를 한층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저희는 이 항공화물 원스톱 시스템이 운송사, 포워더, 관세사, 항공사도 다 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제 꿈은 그겁니다. 항공화물 원스톱 출고 시스템과 스마트 배차 시스템, 그다음에 화물 운송 중개 시스템 전체를 아울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남아 등 좀 해외 진출을 해서 K물류가 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길,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류 경쟁력에 큰 힘을 더해줄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조만간 실현되며 더 편리한 물류 시장을 열어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집 먼지, 진드기들까지 없애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구나 카펫은요 70도 이상의 고온으로 세탁하시면 좋고요. 매트리스는 위아래를 바꿔서 베란다에서 햇볕 소독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렌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